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 3월 9일이죠. 자, 월요일이지만 오늘 경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구 시즌에는 이제 월요일날 경기가 없는데, 자, 오늘 WBC랑 KBL 있죠. 자, 어제 보시면 우리가 NBA는 조금 조합이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WBC 올킬로 들어와줬기 때문에 뭐 가신 형님들 계시면 역시나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야구 시즌 때는 조금 야구를 계속 집중적으로 가져가는데, 이 야구가 은근 잘 맞죠. 그래서 아마 내일은 NBA가 5경기 있고 WBC가 새벽에 6경기 있기 때문에 이 WBC로 주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버는 이 멤버십 주력 데이터 가입하신 형님들은 게시물에서 회원 전용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토 발매 정지가 지금 3월 20일서부터 자 26일까지 프로토 발매 정지 기간이죠. 기간이다 보니까 저도 그 쉬는 날 맞춰서 쉬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이날 영상이 안 올라갈 겁니다. 영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프로토 경기만 합니다. 프로토 경기만 하기 때문에 영상은 따로 없습니다. 방송도 같이 쉬겠죠. 자, 호주랑 한국입니다. 자, 일단 어제 우리가 이제 경기를 보면 잡아야 될 경기를 우리가 못 잡았죠. 대만을 못 잡았고, 자, 호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한테 비볐죠. 자, 일단 호주 같은 경우는 WBC 자 6개 대회였죠. 모두 참가를 하고 있는 나라고, 자, 지난 2023년도 처음으로 1라운드를 통과해서 8강전까지 진출을 했지만 쿠바한테 1점차 패배를 당했죠. 그러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1라운드에서 지금 보시면 자, 일본한테 패배를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나머지 나라한테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죠.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나머지 나라한테 승리를 거두고 있고, 사실상 자, 오늘 우리나라랑 뭐 단도대 매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5대0 이상을 지금 이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2006년도 첫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이후에 2009년도에 2회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죠. 이후에 3번의 WBC에서는 모두 1라운드 탈락에 보배를 마셨습니다. 자, 2023년도 지난 대회에서는 첫 경기에서 호주한테 그때도 8대7로 패배를 했죠. 그리고 일본한테 13대4로 패배하면서 2승 2패로 탈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는 일단 뭐 베테랑 선수들도 들어와 있죠. 뭐 노경은, 뭐 류현진 등, 그리고 이 한국계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2라운드 진출을 노리고 있는 팀이죠. 다만 역시나 조금 문제는 뭐냐면 원태인, 뭐 문동주, 오브라이언, 최재훈 등 이 대회 전에 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전력이 약화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선발 투수를 보면 자, 웰스가 나오죠. 라클란 웰스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키움에서 일시 대체 외국인 투수로 합류해서 4경기 선발로 나섰죠. 그리고 2번의 컬스를 찍어줬고, 자, 1승 1패로 방어율 3.1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이후에 LG와 아시아커터로 이제 계약한 자완 투수입니다. 자, 1차전에서 선발로 나선 이 알렉스 웰스의 친동생이죠. 평균 140 초반대 뿌립니다. 뭐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어, 커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수다 보니까 역시나 조금 다소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분석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손주영이 나오죠. 지난 시즌 이제 LG에서 이 30경기 등판해서 그 중에 27경기 선발로 나와서 자, 14번의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해줬죠. 11승 6패, 방어율 3.41입니다. 커리아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에 데뷔 후 첫 2자릿수 승리를 따내면서 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나 이 자완투수로서 평균 140 중반대를 뿌립니다. 패스트볼에 커브, 슬라이더, 커터, 스플리터를 활용하는 투수죠. 이 자투수로서 커브랑 슬라이더가 되게 예리하죠. 그리고 4타자 상대로는 우타자에 비해서 확실하게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일단 지난 일본전에서 한 차례 중간에 등판했죠. 일본 타자 상대로 1이닝 동안 1피안타, 탈삼진 1개, 무실점으로 투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못 나오는 투수가 있죠. 오늘 류현진, 그리고 어제 곽빈을 썼죠. 그리고 고우석도 쓰면서 오늘 등판이 불가합니다. 등판이 불가하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호주 같은 경우는 코너 맥도날드죠. 맥도날드만 등판이 자, 불가합니다. 사실상 오늘 나올 수 있는 투수는 양쪽 다 나온다고 보면 되죠.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총력전, 호주도 사실상 총력전이죠. 자, 호주는 어제 일본 상대로 자, 이 빠따가 상당히 살아 있었죠. 자, 맥도날드가 3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고, 그리고 7회 때면 케네디가 요시다한테 역전 투런을 허용을 하면서 자, 그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이 일본 마무리 최고의 투수였죠. 그 투수한테 또 이 홈런을 2방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나라는 이 대만과하고 뭐 접전이었죠. 자, 류현진이 3이닝 동안 1실점 투구를 했고, 그리고 5회 때 위트컴이 더블 플레이로 동점을 만든 이후에 박빈이 또 역전을 허용을 했죠. 그리고 또 김도영이 역전 투런 홈런을 터졌지만 다시 버닝이 역전 투런을 허용을 하면서 자, 연장까지 가서 우리나라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5대4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 대회 1승 2패죠. 자, 이 경기가 뭐 누가 이겨도 저는 안 이상하다고 봅니다. 뭐 양쪽 다 지금 타선을 보면 타선은 양쪽 다 좋아요. 자, 그리고 두 팀 다 불펜이 불안하죠. 자, 이번 대회의 특성은 뭡니까? 이 투구수 제한이죠. 투구수 제한. 자, 투구수 제한 때문에 선발 투수가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65개 이하죠. 사실상 자, 4이닝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이닝까지 넘어가기에는 여전히 어렵죠. 이 선발 투수가. 그래서 뭐 대한민국은 이 좋은 우타자들이 많고, 그리고 자투수 상대로 강한 이 저마이 존스나 위트컴까지 합류한 상태죠. 그래서 다득점이 필요한 만큼 오늘 노시안까지 아마 쓸 가능성이 많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초반에 선취점만 빨리 올린다고 보면 충분하게 초반에 7점 이상도 올릴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이 상대방을 2실점 이하로 막아내야 되죠. 우리나라 지금 투수력으로 2실점을 막아내기에는 여전히 어렵죠. 호주 타선이 장타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주축 타자들이 좌타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주혁은 조금 더 뭐 좌타자 상대로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잘 던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펜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당연히 오버죠. 오버.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승리할 가망성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점쳐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2점 이상, 2점 이하로 막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버 쪽으로 한번 보고 뭐 대한민국 당연히 승 봐야죠. 승 보고 자, 1.5점이면 저는 그냥 마엔 볼게요. 마엔.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삼성 대 안양 정관장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이랑 자,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 삼성 대 안양 정관장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직전 자, 홈에서 KCC 상대로 자, 79대 자, 81로 아쉽게 패배를 먹었죠. 자, 그러면서 이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뭐 당연히 호재는 있죠. 니콜슨이 복귀를 했다는 점. 자, 니콜슨이 복귀를 하면서 자, 공격의 다양성이 조금 많이 나아졌죠. 뭐 초반에 보시면 뭐 이간희가 3점수 3방 넣어주고 구탕, 이근희, 최현민 등 이 3점슛이 잘 터져주면서 이 칸터가 골밑에서 잘해줬죠. 그래서 전반전 끝날 때 보면 자, 40대 38로 앞서 나갔죠. 그래서 삼성이 또 3쿼터 때도 이 칸터하고 구탕이 조금 분전하긴 했지만 이 허운이랑 쇼노롱을 맞지 못하면서 자, 56대 자, 64로 자, 밀렸죠. 하지만 또 3쿼터 때 연달아 3점이 4방이 터져졌죠. 순식간에 뭐 2점 차까지 따라갔다가 자, 막판에 이 자유투를 내주면서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오히려 3점슛 라인에서 보면 무려 자, 14방 대 4개로 엄청난 차이가 나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턴오버가 조금 많이 줄었죠. 상대방이 14개 할 때 얘네들은 9개로 턴오버로 줄어들었고, 다만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10개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세컨 찬스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뭐 칸터, 구탕은 여전히 많은 득점을 올려줬죠. 자, 그리고 정관장 같은 경우는 자, 이 가스공사 상대로 자, 홈에서
66대 64 이 졸전 끝에 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후반기 들어서 자, 정관장이 전반기보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못합니다. 자, 그날 보시면 뭐 저득점 공방송에 이제 경기가 펼쳐졌죠. 이 3쿼터 끝날 때까지만 봐도 50대 54로 자, 밀렸죠. 그리고 4쿼터 때도 계속 접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막판에 이 보시면 벨랑겔한테 3점 슛도 맞았고 동점이 됐는데 경기 족전 14초 남겨놓고 박정웅이었던가 그 선수가 이제 골을 넣어주면서 그게 이제 2점차 승리를 가져갔어요.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보면 자, 압도적이지가 않았죠. 리바운드에서도 35대 36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외곽슛도 뭐 11대 8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죠. 그리고 턴오버도 자, 비슷하게 나왔어요. 양팀 다. 자, 한승희가 뭐 14득점 올려준 게 최고 많이 득점을 올려줬죠. 그리고 올 시즌 무엇보다 자, 유일하게 지금 삼성이 정관장 상대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4번의 맞대결에서 자, 이 3승 1패입니다. 3승 1패. 삼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정관장 상대로 잘해주고 있는 팀. 최근 3연패를 당하면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니콜슨이 복귀를 하면서 이관희를 비롯해서 이 국내 선수들의 3점씩 오히려 잘 터져주고 있죠. 거기다가 이 칸터가 니콜슨이 벤치로 들어간 사이에 이 공격 옵션에서도 칸터가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D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정관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스공사전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후반기에 정관장은 뭔가 조금 아쉬워요. 뭐 수비나 공격력 모두 되게 아쉽죠. 그리고 삼성이 제공권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보면 오히려 외곽 쪽이나 뭐 야투율 싸움에서는 삼성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때도 우리가 가스공사 역배를 봤다가 가스공사 프렌이랑 가스공사 역배를 봤죠. 가스공사 역배가 아쉽게 부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프렌은 잘 들어왔죠. 자, 오늘도 이 경기는 저는 서울 삼성 쪽으로 볼게요. 서울 삼성 쪽으로 보고 역배승 보고 자, 그리고 프렌 그리고 승호패 기준 무 보고요. 무 보고 자, 그리고 언어바는 당연히 언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야간에 WBC랑 NBA로 돌아오겠습니다.